오늘 인사청문회에는 1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이 중 참고인 2분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박규홍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홍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셨는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박규홍. 이리 가져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증인신문은 정해진 신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2차 질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몇 분으로 했어요?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증인 신문에 대해서 7분의 위원님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인데 네. 오전에 우리가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증인신문 하시고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요. 좀 네, 이미자 의원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뭐 동의합니다. 네, 정인한테 물어보. 네, 한정희 의원님. 예, 아마 증인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에 맞춰서 오셨을 거고 아마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먼저 증인과 관련된 신문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끝내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또 보내드리고 저희 정해진 네. 청문회를 지금 진행하는 증인 신문은 지금 7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돈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죠? 네, 오랜만에 제가 30년간 봉직한 학교에 있는 교수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전에 좀 질의 과정에서 잠깐 흥분했던 점을 좀 사과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나 또 비영리 법인이나 할 때 무슨 그 발기인 청약 같은 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기인들이 일일이 무슨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합의가 있으면은 사실상 그런 것 갖다 법무사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뭐 등기 서류와 뭐 이른바 인감증명 인감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예. 뭐 대학 교수들도 학회 같은 거 사단법인 하면은 그거 많잖아요. 이사 교체되면 그거 다 그거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거 갖다 인감 도장 찍어줄 때 보면은 그 학교 간사 조교 그 와서 받아가지 인간이면 죽어서 몇 달 동안 알아서 찍어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네? 학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사실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가 또 뭐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정들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진영선 대표한테 그렇게 인감증명을 이렇게 주고 인감도장도 며칠은 맡겨본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예. 단 며칠이죠. 예. 그리고 인간증명이라는 게 보통 때 안 씁니다. 되게 등기 있을 때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학회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예. 많이 하고 그걸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자기 인간증명하고 그거 도장을 몇 달씩 맡긴다 그런 경우는 그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수님은 거기에 사회이사로 동의를 하셨죠. 다만 발기인은 아니시고 주주 참여도 아니시죠. 한국 여론방송에 그렇죠?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국 여론방송이 처음 개시되기 전에 진영선 대표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업성이 있을 것 같느냐, 뭐 이런 거를 같이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의논하는 어떤 그런 배경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사회이사로 등기이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법인 등기증을 며칠 전에 떼어봤습니다. 하도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 위치가 정확히 어떤 건가 저 역사적으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가 뭐 이런 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한번 사실은 법인 등기증을 처음 떼어봤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간의 교수님께서 증인께서 사회이사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몇 개를 없지 않습니까? 인감 도장을. 저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그 분명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증인께서는 우리 대학 교수들은 제일 그거 많이 하는 게 학회 또는 비영리 연구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상조 지금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무슨 연구소 같은 거 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들은 인간증명이 제일 많이 뜹니다. 다 집사는 거 말고도. 그거 다 아시죠? 말씀하신 그거 대로 모르는 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저도 참에 바보잖아요. 학회에 여러 등기 이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그 멍청한 바보 아니면 그 거짓말하는 거라고. 예? 내가 그것을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기가 막혀서. 적어도 인간 증명하고 그걸 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는 사회이사는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까지는 2000년 초까지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수가 사회이사를 어떤 대기업 사회이사 하면서 정부기관의 위원을 하게 되면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부도 통제하고 대학도 통제하게 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가 있습니까?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는 자기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 충돌해서 조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대학에다가 사전 신고나 사전이나 사고나 뭐 승인 요청은 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사전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사후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이전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은 저도 조금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서야 제가 사회이사를 네. 학교에 신청을 해서 서류를 냈던 그런 자료를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회이사는 그게 회사에서 100%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교수 본업과 충돌이 하거나 그래서 이제 사전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게 뭐 사회이사 신고한다는 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나가다 신고하면 또 대학에서 웬만하면 다 동의해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앙대학에서도 이 회사의 성격 같은 걸 좀 면밀히 봤으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 선생님 학교에서 활동과 어떤 지나치게 뭐 충돌이 있을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하지만은 제가 신고함으로써 교수로서의 그건 다 한 겁니다. 그건 대학 교수로서 저는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그거 모르는 교수는 교수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대학 교수가 아니지 그건 도대체. 창피한 거 아니야 그거. 에? 내가 지금 제일 느끼는 게 창피하다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인신문 전에 조 후보자에게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정미 의원께서 그 악성 분규 사업장들 얘기를 하면서 어디하고 연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여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3주 동안 뭐 했어요? 여기 노동부 분들도 아마 참석하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전 현대자동차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현대중공업으로 얘기했다고 나가서 말이 잘못 나간 들었습니다. 겁니까?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현안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다 뭐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봤자 결국 돌려막기고 이제까지의 노동정책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분규 사업장이 있고 이러면은 그 현장을 가봐야지요. 앞으로는 장관이 만약에 임명되신다 그러면 저하고 손잡고 한번 현장도 가고 그래서 노동부 수장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기인은 꼭 주주해야 된다는 게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발기인하고 주주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조대엽 후보자와 한국 여론방송 경영에 대해서 함께 상의한 사실이 있었나요? 짧게 답변드리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사회나 회사 회의에 뭐 어떤 회의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사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요. 뭐 어떤 경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조대욱 우리- 교수님하고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이제 아마 이 한국 여론 방송에서 처음 이제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 때 예, 행사 그래서 때 그 한번 행사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 후보자가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적을 혹시 보셨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니 짧게 대답하시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조 후보자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적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사실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은 후보자와 함께 사회이사로 등재된 우리 박규홍 증인도 조 후보자가 경영 참여 관여했다는 이런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진술 외에도 저희 여당 측이 확보한 참고인들 진술서들을 보면은 조 후보자가 선의로 초기 회사 설립에 조력하였으나 사회 이사 겸직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걸 저희들은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하나 증거가 여기 판넬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민의당 디지털 소통본부 본부장께서 현재 조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종의 유도죠. 이걸 하고 나서 회신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격을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그래서 제게 상의가 오길래 국당 안에서 일단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여론 방송 경영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으셨으니 나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진영선 대표 동생인 격리 책임자 조중식 격리 책임자와 조중식 리서치 21 팀장도 그 진술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여론방송 리서치 21 모두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개인 회사이고 조대엽, 박규홍 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 여론방송과 리서치 21부터 어떤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 취지에 선의로 조언은 하였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도 회사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식 리서치 21 팀장의 진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점. 그럼 왜 진영선 대표는 조대엽 후보자가 회사의 사회이사로 등재하거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시키려 했는가? 여기서 조중식 팀장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리서치 21 한국 여론방송은 진영선 대표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이지만 다만 1인 회사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회사 설립 시부터 이름을 빌리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의 저명한 고수 이름을 활용해서 회사의 사세를 더 크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물론 조대엽 교수가 좀 더 신중하지 않은 이런 면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를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던 진영선 대표의 욕심이 오늘의 논란에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특히 상법에는 최대 주주는 사회이사의 자격을 갖지도 못하는데 사회이사로 이렇게 하는 등 회사 경영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박병 증인도 거기에 단지 선의로만 참여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예. 네, 이용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